한 달 전에 우리가 물세미를 했죠. 그런데 반응들이 너무 좋았고 우리가 믿지 못할 기적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게 주업이 아닌데 그러면 이 세미나를 우리 여러 사람을 위해서 또 우리 사무실에서 한번 하자 해갖고 지금 2차 이제 물세미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강의해 주실 우리 정 원장님은 본인이 많이 아팠던 분이에요. 그래서 물을 만나서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그리고 좀 많은 전개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저희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연석 원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10년 전 정도 전에, 그 정도 전에는 이제 많이 아파가지고 지금은 좀 멀쩡해 보이지만 멀쩡한 사람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다리도 못 쓰고 팔도 못 쓰고 몸무게는 한 85kg, 90kg까지 이렇게 예전에 그 선풍기 아줌마라고 있었죠. 그 예쁜 아줌마가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그렇게 생겼었어요. 그랬다가 신장도 다 망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기가 안 빠지고 막 계속 이렇게 붓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신경도 이제 마비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계속 병원 치료를 한 10년 정도 받았는데 그게 계속 더 나빠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도 지금 여기 보시지만 신경이 전부 다 저기 돼가지고 계속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는데도 안 됐는데 지금 막바지에서 제가 한번 제 병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제가 알고 뭔가를 병을 치료를 받더라도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시작했을 때 원인을 제가 먹는 음식과 그 다음에 식습관에서의 변화 없이 제가 병원에서의 그런 치료로만 의지하다 보니까 한계성이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제가 그것들을 고치려 하는 그런 작업 없이 병원에서 하는 것만 의존하다 보니까 어떤 거기에 더 이상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더라고요. 계속 심해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 보니까 더 나빠졌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먹는 습관이 잘못됐구나. 그 다음에 먹는 습관 중에서도 내가 물 먹는 습관이 너무 잘못됐구나 이걸 느꼈거든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물을 정말 안 먹었었어요. 그래서 이만한 머그컵에다 물 한 잔 먹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안 넘어가요, 물이. 그래가지고 제 음료수나 이런 거는 많이 먹었는데 맹물 상태로 먹으려고 하면 물 비린내도 나고 이게 목에서 안 넘어가는 거여서 물을 잘 못 먹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혈액이 굉장히 제 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안 좋은 상태가 되다 보니까 젊은 나이부터 순환이 안 된 거예요. 피가 좀 다 막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상태다 보니까 한 30대 말 정도 되다 보니까 제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막 가려움증도 올라오고 림프 같은 데가 막 막히고 그 다음에 신장에서 콩팥에서 이것을 전부 다 걸러가지고 신장으로 깨끗한 피를 보내야 되는데 내가 워낙 물을 안 먹다 보니까 끈적끈적한 피가 신장으로 넘어가니까 신장 기능이 전부 다 이제 신부전증 그게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와버리다 보니까 얼굴이 막 다 붓게 되고 이게 악순환의 계속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게 됐어요. 물 치료의 핵심이다. 서점에 갔더니 이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읽고 난 다음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잘못했던 것의 출발을 여기서 또 이제 답을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이걸 읽게 됐는데 여러분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이게 굉장히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를 안 읽어보셨더라도 달락달락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병증에 대해서 이게 분류를 해서 물을 먹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전부 다 여기다 정리를 해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물을 먹는다고 하면 여기에 나오는 이 책에 나오는 모든 병증이 완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도 환자였고 근데 제가 그 무렵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좋은 물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그 물을 먹기 시작했는데 제가 정말 그때 당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너무 부기가 심해가지고 소변도 못 보고 그런 상태였는데 물을 먹었는데 며칠 만에 저한테 막 변화가 오더라고요. 그 변화는 어떤 변화였냐면 내 몸속에서 막 가려움증 같은 것도 막 다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막 온몸에 그 몸살 기운처럼도 올라오고 명현 반응이죠. 명현 반응이죠. 근데 그때는
호전 반응이 뭔지 몰랐었어요. 그렇죠. 제가 공부가 학습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 물을 먹었는데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물을 주시면서 그런 반응이 일어날 거라고 미리 알려주셨었거든요. 근데 그 물을 먹는 대로 그런 반응이 일어나서 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도 한번 이거를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자 해서 이제 그때 아프면서 제가 물을 먹기 시작하면서 이 책을 같이 읽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때껏 너무 물 먹는 습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내 혈액 상태가 완전히 그 갱년처럼 끈적끈적한 상태가 되다 보니 내가 순환이 될 일도 없고, 그 다음에 내 세포에 수분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마비가 오는 거는 당연한 일이라고 이 책을 읽으면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 물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거는 이 책에 나오는 박사님이 어떤 걸 했냐면 그냥 일반 물을 가지고 일반 사람들을 한 3,000명 정도 임상을 내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당뇨도 있고 뭐 아토피도 있고 암 환자도 있고 뭐 전립선 환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환자들을 갖다가 한 3,000여 명 정도를 임상을 냈는데 그때는 일반물로 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결과를 냈다고 하면 지금 정말 좋은 물을 만들어서 우리 몸에 흡수도 굉장히 잘 되고 반응력이 빠른 물을 만든다고 하면 여기 나오는 모든 병들이 치유가 될 수 있는, 원인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좋은 물이 조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좋은 물은 일단은 우리 몸에 굉장히 잘 흡수되는 물이 좋은 물이에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pH를 말한다고 하면 pH도 약알칼리를 떼어야지 좋은 물이에요. 그 다음에 세균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미네랄이 풍부한 물이에요. 그 다음에 산소 포화도도 높은 물이어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건에 맞는 물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하게 됐거든요. 죄송합니다. 드세요.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해가지고 좋은 물의 조건에 맞는 물을 만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아까 제일 처음에 흡수가 잘 되는 물이어야지 좋은 물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물들도 나노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물 분자가 작아서 흡수가 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흡수가 정말로 나노화 돼 있어서 흡수가 잘 된다고 하면요, 제가 어떤 것을 테스트를 하게 되냐면 우리가 혈당이 안 떨어지는 거는 세포로 지금 포도당이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혈당이 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물이 흡수가 잘 된다고 하면 모든 영양소들이 흡수될 때는요 물과 함께 흡수되고 노폐물은 물과 함께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좋은 물이라고 하면 혈당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사람들한테 이 물을 먹이면서 혈당 변화를 체크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저번에 여기 이만기 센터장님 하신 것처럼 어떻게 됐냐면 약을 안 먹은 상태에서 약이나 인슐린을 안 먹은 상태에서 식후 한 2시간 후에 혈당하고 요당 변화를 보는 거예요. 당뇨니까 소변에서 흡수되지 않은 당이 빠져나오는 게 당뇨병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혈당이랑 요당을 같이 재면서 한번 이게 얼마나 흡수되는지를 이거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약을 안 먹은 상태에서 이게 저번에처럼 혈당은 500인데 소변에서 빠져나오는 거는 한 1000 정도 된다고 해봐요. 원래는 빠져나오지 않아야 돼요. 모든 게 우리가 먹은 것이 포도당으로 돼서 세포로 흡수되면 에너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소변으로는 안 빠져나오는 게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단백뇨나 당이 소변으로 막 괜히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에너지로 전환이 다 안 되고 빠져나오는 흡수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서 이제 물을 먹어서 이게 얼마나 빨리 흡수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작업들을 8년 동안 해왔거든요. 그랬더니 저번에 한 것처럼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만약 12시에서부터 물을 먹기 시작하면은 이게 14시 정도 됐을 때 이게 한 150 정도로 떨어지고 요당은 봤더니 요당이 한 300 정도로 떨어졌어요. 근데 또 14시 30분에 보니까 120 정도의 이게 로우로 떨어졌어요. 이 로우로 떨어진 게 뭐냐면 소변에서 당이 검출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지금 약이나 인슐린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물을 먹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포도당을 전부 다 혈액 속에 있는 당을 세포로 흡수시켰다는 반증이 뭐냐면 여기에서 소변에서 당이 검출이 안 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 상태가 흡수생겨서 이 당을 내려서 에너지를 만들어냈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혈액 검사상에서 당화혈색소 있잖아요. 이것이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 혈액 자료를 받기 시작해서 그게 어떻게 내려가는지를 보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기서 좀 잠깐 제가 좀 보여드리겠지만 그렇게 되니까 어떤 자료가 나오냐면요. 이 자료가 나와요. 아이고. 이 사람이 아까 이것을 매일매일 실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물 먹기 전에 혈액 검사를 하면 지금 당화혈색소가 인슐린 맞는 상태에서 10.2라고 해봐봐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물을 저희가 만든 흡수가 잘 되고 우리 몸에 가서 대사를 잘 일으키는 물을 먹잖아요. 그러면 3달 뒤에 다시 같은 검사를 했을 때 흡수가 잘 되니까 간이나 신장에 무리가 안 가니까 간 수치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아지면서 당화혈색소가 이렇게 정상으로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정상으로 내려왔을 때는 지금 이때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인슐린이나 약에 의존하면서 여기다 물만 플러스했을 경우지만 요것을 갖다가 다시 정상 수치로 내렸을 때는 인슐린을 끊고 난 다음에 또 3개월 뒤에 똑같은 검사를 했을 때 이게 유지가 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19에서 18 간 수치도 유지되고 당화혈색소도 5.8에서 5.6으로 유지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인슐린이나 약을 끊고 지금까지도 계속 무리 없이 생활하고 있거든요. 이 과정을 저는 거의 한 8년 동안을 계속 해온 물 안 거예요. 먹으면 다시 올라오는 거 아닌가요? 뭘 안 먹으면 올라오는 게 뭐냐면 일단은 많이 망가지신 분들은 일단 탄성을 잃었기 때문에요. 물의 도움을 받아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약이나 이런 걸 먹으면은 그걸로 인한 부작용을 또 감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하면서 내 습관을 고쳐가는 거니까 이 과정에서 내가 먹는 것도 내가 많이 먹으니까 이렇게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잠을 안 자도 혈당도 올라가고 이러거든요. 근데 내 습관을 하나하나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잡아갔을 때 그냥 예를 들어서 물을 안 먹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당뇨 초반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 7.0 정도 이하 되는 사람들은 물을 안 먹고도 이게 유지가 돼요. 습관만 바꿔도.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인슐린 맞고 그 다음에 막 투석 전단계까지 가고 당뇨약 해도 먹어도 안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당뇨 합병증이 나타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게 물을 끊었을 경우에는 내가 스스로 내 몸에서 처리하는 능력이 이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물을 계속 먹었을 경우에는 그게 지금 7, 8년 동안 계속 유지해서 약을 안 먹고도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당 독소로 인해서 나와 있는 염증이라든가 이런 혈관 상태가 차츰차츰 복원이 되면서 지금 괜찮아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계속 추적 관찰을 해오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당뇨로 해서 시작됐지만 우리 몸에 어떤 영양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흡수되고 이렇게 높은 물을 빨리 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 모든 병에 이게 해당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암 환자도 해보고 아토피 환자도 해보고 자가면역질 환자들도 해보고 여러 가지 병증에 대해서 아까 이 책에 나와 있는 것들처럼 모든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을 마루타로 다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병원 데이터를 받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 병원 데이터들이 많이 누적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좋아지구나, 이것을 좀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이 내가 물을 먹었을 때 왜 좋아질까 한번 생각해 봤더니 이거더라고요. 아까 흡수되기 좋은 물을 먹었을 경우에는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게 빨리 일어나는 물이 좋은 물이에요. 혈구가 저처럼 제가 아팠을 때도 이게 제 혈액 상태거든요. 혈액 상태가 전부 다 떡져 있잖아요. 근데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혈관이나 이런 데서 이게 통과를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병증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물은 이렇게 떡져 있는 피가 이게 동글동글하게 이 혈구가 적혈구가 풀어지는 데까지 단 몇 분이면 되거든요. 이것을 생혈액 검사를 통해서 물 먹기 전후에 병원에 가서 현미경이 있다고 하면 이걸 재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게 혈액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혈관벽이 전부 다 내가 이렇게 떡피가 돼 있을 때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석회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니까 혈관벽이 좁아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 이런 물을 먹게 되면은 요것이 계속 떨어져 나가서 혈관벽이 이렇게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굉장히 잘 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모든 병에 해당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거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이거구나 이렇게 해서 그때 느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모든 세포에 이런 영양이나 이런 것들이 전달되는 과정이 뭐냐면 적혈구 우리 혈액을 통해서 여기 가늘한 모세혈관까지 이렇게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머리카락보다도 굉장히 더 좁은 관이기 때문에 이게 떡피가 돼 있을 때는 여기를 통과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막혀버리니까 이게 적혈구를 통해서 산소와 영양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내 세포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무산소 환경이 되고 그 다음에 영양을 아무리 먹어도 아까 당뇨 환자처럼 내가 많이 먹어도 여기까지 흡수가 안 되고 전부 다 빠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힘들고 계속 그게 내 몸에는 독소로 쌓이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혈구가 깨끗하게 이렇게 변하는 물을 드시잖아요. 그러면 혈구가 첫 번째로 이렇게 포도알처럼 다 떨어지니까 이 가는 관을 통과하게 돼요. 근데 이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 몸에 산소가 전달되는 기전이 뭐냐면 이 적혈구에 이 혈구에 이렇게 산소가 여기 바깥에 붙어가지고 전달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양의 산소가 여기에 붙어갖고 세포에 전달되니까 내 몸에 산소 포화도가 높은 환경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대사가 굉장히 잘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을 뗄 때 장작만 떼는 거하고 우리가 불모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불모지를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산소를 많이 공급하니까 화력이 좋게 되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거든요. 내 몸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똑같은 영양소가 공급된다 하더라도 내 몸에서 그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몸이 이렇게 되면 산성화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은 산성화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피가 저렇게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는 여기에서 산소 공급이 굉장히 안 되다 보니까 세포에 계속 염증 상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무산소 상태가 계속되다 보면 이 세포가 변형이 돼서 또 암세포로도 변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물을 통해서 이 과정을 굉장히 수월하게 만들어 주다 보니까 영양소와 산소는 굉장히 세포에 전달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대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활성산소나 이런 노폐물하고 CO2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나 노폐물이라고 그냥 독소라고도 얘기를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얼마나 빨리 정맥을 통해서 바깥으로 배출하느냐 그 문제거든요. 근데 이 두 개가 원활하게 되는 거예요. 물 분자 구조가 굉장히 작아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게 되면 영양과 산소는 전달이 잘 되고 노폐물과 이런 CO2는 바깥으로 배출이 잘 되다 보니까 내 몸속 환경이 굉장히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물들도 이걸 구현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생각같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시중에 나와 있는 좋다는 물들을 전부 다 사가지고 만약에 그 물들도 이런 효과가 나타나려고 하면 혈당 변화를 당뇨 있는 사람들을 테스트를 해보면 그게 저희처럼 효과가 이렇게 현저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30여 가지 시중에 나와 있는 물들을 사가지고 환자들을 테스트해봤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근데 저희 물은 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일 처음에 만들었을 때보다 지금은 더 많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그게 예전에는 3달 걸렸다고 하면 지금 2달, 1달 또 내지는 보름 정도에도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물로 이제는 만드는 과정까지 와갖고 지금은 환자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좀 변화되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 물을 먹었을 때 아까 여기에서 어떤 분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찬물을 먹는 것과 따뜻한 물을 먹는 것과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물은 있잖아요. 이 물은 산소 포화도가 굉장히 높은 물이거든요. 잠깐 산소 전달도 잘 되지만 이 물 자체에 산소 포화도가 굉장히 높은 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반 물들의 산소 포화도는 한 3에서 5ppm 정도밖에 안 돼요. 산소 포화도가. 근데 저희 물은 금방 만들었을 때는 한 100ppm 정도 되고요. 이것을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에서도 한 30ppm 정도가 유지가 돼요. 그리고 온도를 일반 산소는 기체이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 이게 기화돼서 전부 다 날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산소가 높은 물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물이 세포까지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어떤 걸 만들었냐면 이 물이 높은 온도에서도 한 60도까지도 이 용존되어 있는 물 속에 용존되어 있는 산소가 견딜 수 있는 산소를 만든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 아까 나노화 시켜 세포로 흡수가 잘 되는 구조로 만들다 보니까 산소 전달도 굉장히 잘 되고 영양 전달도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을 먹고 난 다음에 대사가 잘 일어나니까 얼음물을 먹었을 때 제가 재본 거거든요. 얼음물을 먹으면 우리 체온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대사율이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찬물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10분 후에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보다 보면은 이렇게 열이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이 물을 계속 드시다 보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물을 먹었는데요. 조금 있다가 여자들 갱년기 때 열감이 훅 올라오는 그런 느낌 아시죠? 물을 먹고 나서 조금 있으면 이렇게 좀 땀이 나는 것처럼 후끈하는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처음에는 이 감각으로 이렇게 좀 둔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많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중에 물을 계속 드시다 보면 그런 느낌을 알게 되거든요. 저는 지금 물을 한 8년 정도 먹었는데 먹다 보니까 저는 이 물이 머리로 어디로 흡수돼서 이거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우리 얼음물 먹으면 여기 넘어가서 이렇게 위까지 가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물이 들어가서 어떻게 됐다, 이게 어지럽네, 장이 어떻게 됐네, 이게 좀 느껴지는 단계까지 왔거든요. 근데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저랑 같이 오랫동안 한 5, 6년 정도 물을 계속 먹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센서가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바로 설사를 한다든가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가려움증이 올라온다든가 이런 작용력이 빨리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몸이 둔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나쁜 것을 먹어도 나쁘다고 못 느껴요. 그 다음에 내가 내 몸에서 지금 탈수 상태가 일어났는데도 목마르다고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안 먹는데도 제가 어렸을 때 물을 하루에 500ml도 안 먹는데도 목마르다고 한 번도 못 느꼈었어요. 그 사이에 저는 제 몸은 많이 변화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병증으로까지 가게 됐는데 이 물을 이렇게 흡수되는 물을 먹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물을 먹었는데 입이 막 쩍쩍 말라요. 그러면서 목마르다고 더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500ml도 안 먹었는데 목마르다고 못 느꼈는데 지금은 제가 2.5리터를 먹는데도 자는데 물이 없으면 잠을 못 자요. 목이 말라서.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내 몸속에서 아까 이거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세포에서 물이나 이런 영양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예전에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조금밖에 가동을 안 하고 쉬고 있으니까 내가 물의 요구량도 조금밖에 안 되니까 내가 목마르다고 못 느꼈거든요. 근데 이 물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바로 이렇게 에너지로 전환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버리다 보면 공장에서 공업 용소가 많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몸에 물이 쓰일 곳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을 먹어도 이게 목이 탄다고 느끼거든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거는 사실은 내 몸에서 이제 민감하게 그 센서가 예민해졌다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현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 몸에 병이 생기지 않게끔 예전에는 못 느꼈기 때문에 말기암 환자들이 왔을 때 느꼈으면 말기암까지 안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못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병증이 커졌을 때도 그냥 놔뒀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작업을 계속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병이 생기기 전에 이미 느껴버려요. 그러니까 아프면 미리 병원에 가는 사람들은 골골 80이라고 오랫동안 더 오래 살잖아요. 근데 굉장히 건강했던 사람들이 그냥 못 느끼고 있다가 한 번에 병원에 가면은 큰 병으로 해서 이제 손 쓸 수 없는 단계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저희 물을 먹으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 내 센서를 예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사 활동을 일으키고 그렇게 할 때 센서가 예민해지다 보니까 내가 병에 대해서 일찍 캐치를 하게 되니까 병이 생기지 않게끔 되고, 그 생긴 노폐물이나 이런 독소들이나 이런 것들을 쌓이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얼른 내보내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기에서 빠른 속도로 이게 우리 몸에 있는 독소가 내보내져야 되는데, 그 내보낸다는 거는 이 물을 들였을 때는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냐면요, 호전 반응으로 나타나요. 내가 안 좋은 곳으로 이게 물을 먹었을 때 병증이 더 악화되는 것처럼 더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척추 협착증이 있는 분이 이 물을 먹었을 때는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냐면 협착증이 있는 부분이 막 더 아파요. 물을 먹었을 뿐인데. 그 다음에 또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은 가래가 막 계속 나오고 이런 증상들이 바로 나타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물 먼저 드신 분들이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오셨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이 호전 반응이 이렇게 나타날지를 몰랐는데 깜짝 놀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뇌가 안 좋으신 분들은 막 계속 어지럽거든요. 그리고 아까처럼 막 몸살기가 올라오는 것처럼 바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을 배출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저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 몸에 있는 구멍이라는 구멍에서 전부 다 안으로 갖고 있지 않고 전부 다 밖으로 밀어내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눈도 막 오히려 더 침침해지고요. 눈꺼풀이 낀 것처럼 여기 녹내장이 빠질 때처럼 그런 증상이 일어나고, 콧물도 안에 있으면 내가 이렇게 뭉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축농증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빼내요. 그 다음에 이런 가려움증, 우리 간에서 독소를 해독을 못했을 경우에는 이게 가려움증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물을 먹었는데 가려움증이 막 굉장히 올라와 버려요. 특히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이 저희 물을 먹잖아요. 그럼 2, 3일 안에 막 몸이 막 가려워서 난리가 나거든요. 그게 내 몸속에 있는 독소가 빠지기 시작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나타나는 증상은 훨씬 더 내가 더 심해지는 것처럼 했지만, 그때 병원에 가서 병원 검사를 해보시면 모든 것들이 수치상으로 굉장히 좋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볼 때 이런 것들은 우리 몸속에 가지고 있었으면 고름이 살이 되지 않거든요. 고름은 짜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청정해지고 병이 깨끗해서 병이 생기지 않는 몸으로 되려고 하면 바깥으로 전부 다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먹었을 때는 그런 반응들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보내드리면, 이게 우리 몸에 아까 독소나 이런 산화물이 우리 그 수치로 나타난 게 활성산소거든요. 그러면은 활성산소가 우리 만병의 그 어떤 원인이라고들 방송에도 많이 떠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활성산소는 높아지고, 많이 먹어도 과식을 해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운동을 많이 해도 높아져요. 그러면 얼마나 높아지는 것을 얼마나 빨리 중화시켜서 아까 정상 수치로 내보내서 떨어뜨리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근데 이 물을 먹었을 때, 저희 물을 먹었을 때는 제가 이걸 실험을 한 건데, 항암을 받고 있는 환자들은 활성산소 수치가 치솟아 버려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힘들으니까 못 일어나거든요. 그때 수치를 재봤더니 거의 뭐 5천이 넘어버리거든요. 이때 병원에서는 이렇게 항산화제나 이렇게 그 수치를 낮출 수 있는 것들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때 낮출 수 있는 것을 약을 쓰더라도 한 1000 정도 낮추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 시간을 보시면 9시에 항암 끝나고 난 다음에 물을 복용하기 시작했을 때가 5170이었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물을 마셔서 2시간 후에 재보면
정상 수치로 내려와 버리잖아요. 500 정도로. 이것을 계속 테스트를 했어요. 저기 소변 검사로. 그러니까 5,000이었던 사람이 455로 떨어지고 5,000인 사람이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니까 내 몸에 쌓이지 않게끔 굉장히 빨리 이거를 낮추다 보니까 회복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예를 들어서 항암을 한 20차, 30차 한 사람들은요, 한번 항암하고 나면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못 일어나서. 그 다음에 백혈구 수치도 떨어져 있고 면역 수치도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회복될 때까지는 항암을 하지도 못해요. 면역이 너무 떨어져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작업을 물을 먹어서 통해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회복이 굉장히 빨리 되니까 항암을 하고도 사람들이 움직이고 일상생활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면역이 올라가 버리니까 내가 그 암세포나 이런 다른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럼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제가 해보는 것들이 이거였거든요. 우리 NK세포 활성도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금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으니까 NK세포 활성도에 대해서 특히 암 환자들이나 면역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이것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한번 사람들한테 NK세포 활성도를 측정을 해봤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반 사람들은 거의 해본 사람이 없고요. 근데 암 환자나 자가면역 질환자들이나 아니면 하여튼 면역이 떨어져서 대상포진이나 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수치가 한 어느 정도 나오냐면 항암 끝나고 말기 항암 환자들 제가 굉장히 많이 재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40에서 50 이쪽 저쪽, 그러니까 거의 100 이하가 나와요. 활성도가, NK세포 활성도가 100 이하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면역이 떨어져 있으니까 아까처럼 회복이 안 되고 내 면역세포가 암세포나 이런 것들을 염증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으니까 계속 이게 늘어나는 속도보다 처리하는 속도가 훨씬 적다 보니까 암 수치가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걸 해보니까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그 건강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뭐 10대, 20대 포함해갖고 NK세포 활성도 수치가 평균 수치가 한 700에서 80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봤을 때는 100 이하예요. 한 50 이쪽 저쪽 나오거든요. 이렇게 낮아져요. 근데 이것이 안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막 줄기세포도 하고 면역을 올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다 보니까 막 그게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거를 해서라도 면역을 올리려고 막 너무 노력을 하시는데 잘 안 올라가요. 근데 지금 제가 병원에서 이거 데이터를 낸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전부 다 암 환자들인데 먹고 난 다음에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해보니까 40, 50이었던 수치가 2000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암 환자들인데 피곤하다고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처리를 하니까. 근데 예전에는 암 환자들이 조금만 움직여도 너무너무 몸이 피곤하고 깔아지고 그런 백혈구 수치도 안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이 물을 먹으면서 하니까 이 전후 데이터를 계속 내기 시작했는데 이거를 한번 보시면 지금 그 수치상으로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겠지만 40이라는 거는요, 여기 면역 수치에서 여기 바닥이에요. 여기 빨간 거 바닥이 40 정도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나라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들의 평균치가 요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한 사람들은 암 환자를 했는데 거의 1500, 2000이 나왔거든요. 2000은 어디냐면 면역 수치가 여기 거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거를 자료를 주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의사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면 병원에서 이거를 암 환자들한테 안 해본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해봤자 40 이하일 거니까 그냥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의사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물 먹기 전에는 지금 40 정도가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날짜를 보시면 10월 5일이고 여기는 1월 14일이니까 3개월을 물을 먹고 난 다음에 재니까 2000이 됐잖아요.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한 명씩 해갖고 자료를 이렇게 내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알게 됐는데 지금
예전에는 이건 제가 20년, 21년도에 냈던 자료인데 지금 올해 들어서는 이게 작용력이 훨씬 더 커지는 물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경우에는 한 보름이나 한 달 먹고도 NK세포 활성도의 수치가 굉장히 크게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이쪽 이제 소개로 하셨던 분이 수치를 했더니 7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 면역 수치가 7이 나왔는데 그것을 한 6번 정도 했는데 10을 넘지를 않았대요. 근데 저희 물을 먹고 난 다음에 해보니까 한 보름 정도, 2주 정도 먹었는데 그게 한 거의 변화가 없다가 한 400 정도? 이 정도 올라가더니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한 1500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병원에 가서 또 해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물을 먹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떨 때는 때로는 1개월마다 이 검사를 계속 하고요. 때로는 3개월마다 계속 검사를 하면서 내 몸의 변화를 모든 혈액 검사나 이런 면역 수치나 혈관 검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서는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병원에서도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약을 먹어도 이런 변화를 그 데이터상의 변화를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염증 수치를 내린다는 것 자체도 CRP 수치나 이런 거를 내린다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저희는 물 먹고 이제 그 여기 안에 그 염증 수치 같은 게 전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물 먹고 난 다음에 전후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면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저는 이거를 정형화 시켜버렸어요. 저하고 같이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일률적으로 나오니까 여기에서 브라이트된 부분만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계속 체크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당뇨 환자라고 하면 당화혈색소하고 지질 검사, 콜레스테롤 검사를 해서 중성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 다음에 평균적인 당화혈색소가 얼마나 내려갔는지 그것을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병원에서도 그거 내리려고 병원에서 약 주고 인슐린 주는 거거든요. 근데도 안 올라가고 더 높아졌는데 저희는 물을 먹었는데 그게 내려간다는 걸 확인한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랑 하시는 분들은 거의 1년 안에 인슐린을 끊는 단계까지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약 드시는 분들은 오히려 인슐린 맞는 분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당뇨 초기인 사람들은 더 빠른 거고요. 그러면서 이거를 확인을 해보셨을 때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을 해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습관을 고치지 않는 이상 내 병에서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면서 내가 좋아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물 먹는 습관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몸이 거의 한 80% 이상이 물로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하는 영향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것을 간과하고 나서는 건강에 대한 기본 원칙을 잘 안 지키면서 뭔가 좋은 것을 먹어서 내 몸이 좋아질 거라는 것은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나중에는 롱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축구 선수도 손흥민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손흥민은 그렇게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될 때까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슈팅도 못하게 했대요. 왜냐하면 기본기가 충실하지 않고서는 그 상태까지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혈액이나 무슨 세포를 구성하는 것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인데 그 물에 대한 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내 세포에 흡수되게 하지 않으면서 뭔가 좋은 것을 먹어서 좋아질 거라는 것을 기대한다는 거는 저는 좀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그 습관을 고치기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 그 건강검진 받아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 건강검진 예전에 했을 때는 지금 제가 거의 한 60대 정도 되는데 예전에는 40대 때 했을 때는 나이가 60대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60대 때 하니까 40대가 나와요. 혈관은 20대가 나오고 지금 골밀도나 이것도 거의 20대가 나왔거든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나이가 폐경기가 들어서면 여자들은 더 떨어져야지 맞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습관을 고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금 예전에 저 아팠던 모습을 기억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봤을 때 너무너무 건강해 보인대요. 근데 제가 바꾼 거는 물 먹는 습관 하나를 고쳤을 뿐인데 제 몸에 이렇게 커다란 변화가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암 환자들이랑 자가면역 질환자들이랑 여러 환자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지금 1년 안에 어떤 변화가 오고 2년 안에 어떤 변화가 오고 3년, 4년, 5년 안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를 계속 관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물 먹는 변화를 하나를 줬는데 저희 쪽에 오시는 환자가 서울대병원에서 간암 말기 환자가 있었어요. 병원에서 포기한 환자. 근데 그 사람이 나이가 75세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병원에 가서 그 사람의 그 모든 데이터를 받아왔는데 뭐가 나왔냐면 60대 초반도 안 되게 나와 있었어요. 골밀도도 한 40대가 나오고. 근데 말기암 환자가 항암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렇게 나온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항암을 하면 골밀도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체내 수분열도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노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됐냐면 수분이 저 만났을 때는 체수분이 낮은 상태였어요. 근데 지금은 표준을 넘어서 높은 상태까지 갔더니 피부가요 75세인데 막 빵빵해요. 반짝반짝 윤이 나요. 그렇게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가장 쉬운 방법으로 뭐를 해보라고 하냐면 저기 요즘에는요 체중계가 굉장히 잘 나와 있어서 체중계에서 인바디를 할 수가 있어요. 인바디를 보면 여기에서 우리 체성분이 전부 다 나오는데 체지방량, 또 근육량, 그다음에 수분량, 뭐 내장지방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저울만 봐도 지금 핸드폰으로 전부 다 볼 수 있게끔 한 5만 얼마짜리만 사도 이게 전부 다 데이터로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이 물을 먹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체지방이 굉장히 줄어요. 그러니까 내장지방이 한 15레벨이었던 사람이 한 6이나 7레벨로 줄어들거든요. 근데 내장지방이 높았기 때문에 혈관이나 모든 것들에 지금 악영향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안 해보더라도 이런 물을 먹고 난 다음에 꾸준하게 한번 그 인바디를 통해서 한번 이걸 한번 측정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냐면 내장지방이나 체지방은 굉장히 줄어들고 체중이 줄어드는데 체중이 줄어들 때 보통의 경우에는 체수분이 굉장히 줄어들고 체지방은 조금 줄어들고 근육량으로 많이 빠져버려요. 거의 이런 패턴을 갖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를 하면서 제가 한 3, 40명을 계속 데이터를 내봤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체중이 줄어들었는데 근육량이 오히려 늘어요. 그 다음에 체지방은 굉장히 많이 줄어요. 체수분량은 굉장히 많이 올라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변화가 오냐면 기초대사량이 굉장히 늘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곤하지가 않고 대사가 잘 일어나니까 에너지를 잘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몸에서 이렇게 그냥 외적으로 봤을 때도 에너지가 넘쳐 보이는 거거든요. 저도 지금 제 친구 또래 엊그저께 이제 친구 딸내미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거기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다 골골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아픈 얘기만 해요. 어디 아프다 어디 아프다 조금만 걸어도 뭐가 그렇다 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싱싱해 보이더라고요. 에너지가 넘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한테 너는 왜 이렇게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이렇게 쌩쌩해 보이냐?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요. 제가 물 먹는 습관을 고쳤더니 제가 이렇게 돌아왔다는 것을 친구들한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친구들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이제 제가 그 친구들의 데이터를 좀 내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해보시다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이 혈액 검사와 인바디를 통해서 이제 체성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거를 보시면 금방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조금 좋은 체중계는요 수분량도 두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하나는 체외 수분이 있고요. 하나는 체내 수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차이가 뭐냐면 정말 이렇게 물 분자가 이렇게 나노화돼 있어서 작아서 세포에 흡수되는 물은 있잖아요. 내수분이 굉장히 올라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물들은요, 물을 많이 먹게 되면 부종이 와요. 왜 그러냐면 체내로 들어가지 않고 흡수되지 않고 체외에 머무르다 보니까 이게 부종이 와버리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근데 얼굴이 이렇게 막 부종이 와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저도 그랬다고 했잖아요. 아까 제가 물 조금만 먹어도 부었기 때문에 물을 못 먹었다고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하고 똑같은 심정으로 물을 못 먹거든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물 많이 먹지 말라고 붓는다고. 근데 이렇게 체내로 흡수되는 물은요, 부종이 오히려 빠져버리거든요. 그때 인바디를 통해서 보면 체내 수분이 물을 평상시에 많이 먹는다고 해도 사람들이 낮은 상태예요. 거의.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 원래 물을 잘 안 먹어, 이런 사람도 낮은 상태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물 굉장히 잘 먹어 했는데도 해보면 낮은 상태예요. 그게 어떤 차이냐면은 흡수되는 물을 먹었는지 아니면은 흡수가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 그냥 물만 먹었는지, 이 차이거든요. 근데 저희 물은 아까처럼 이런 암 환자들이나 염증 환자들이나 아토피 환자들이나 이거를 저는 계속 사람들을 체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다 체수분이 낮은 상태에서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예전에도 물 먹고 체크했는데 안 올라갔대요. 그래서 수분이 낮으니까 쭈글쭈글하고 푸석푸석하고 그 다음에 대사도 잘 안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물을 먹게 되면 여기가 낮은 상태고 여기는 표준 구간이고 여기는 높은 구간이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정말로 빠른